자, 엘니뇨 라니냐 자료 하나씩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료는 무역풍 풍속 편차이고요. 플러스가 동풍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무역풍 같은 경우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죠. 따라서 플러스가 클수록 무역풍이 강하다라는 뜻이고 마이너스일수록 무역풍이 약해졌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왼쪽 자료 먼저 보면요. 서태평양이에요. 동태평양입니다. 자, 대략적인 전반적인 편차를 한번 읽어보니 지금 마이너스 편차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마이너스 편차라는 뜻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고 있는 무역풍의 세기가 평상시보다 약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무역풍이 약한 시기 바로 엘니뇨 시기입니다. 엘니뇨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 자료를 한번 봤더니요. 전반적으로 플러스라는 편차 나타나고 있어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고 있는 무역풍의 세기가 평상시보다 강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는 곧 이 시기 라니냐 시기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표층해류의 속도 편차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열대태평양 같은 경우는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 대체적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자, 속도 편차라는 거 한번 참고해서 왼쪽 자료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자료 지금 서경인 걸 보아 동태평양의 자료입니다. 자, 동태평양의 표층해류 속도 편차를 보았더니 지금 서쪽에서 동쪽으로 편차 나타나고 있어요. 이 얘기는 평상시보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고 있는 적도 해류의 속도가 평상시보다 느렸다라는 뜻이 되고, 해류가 평상시보다 느렸다라는 뜻은 해류를 흐르게 만드는 바람, 무역풍의 세기가 평상시보다 약했다라는 뜻으로 이 시기 엘니뇨 시기였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에 반해 오른쪽 자료는요. 동태평양에서 표층해류의 속도 편차가 지금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아, 평상시보다 적도 해류가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단 얘기는 이 적도 해류를 만드는 바람, 무역풍의 세기가 평상시보다 강했다, 라니냐 시기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비슷한 문제인데요. 남적도 해류의 서쪽 방향 유속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남적도 해류도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 동쪽에서 지금 서쪽으로 흐르는 해류인데요. 서쪽 방향으로 흐르는 유속이 강하면 강할수록 남적도 해류가 강하게 흘렀다. 즉, 서쪽 방향 유속이 빠를수록 무역풍이 강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자료들 한번 해석해보면 자료, 세로축은 깊이축이고요. 가로축은 왼쪽이 남이, 오른쪽이 북이에요. 중앙이 적도입니다. 즉, 열대태평양의 중앙 부분을 딱 잘라 남반구, 북반구 보이게 그 바다의 단면 모습을 나타낸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자료도 마찬가지고요. 왼쪽 자료, 오른쪽 자료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 건데, 먼저 왼쪽 자료, 서쪽 방향의 유속이 10에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최대 20 얼마 정도 나옵니다. 자, 그에 반해 오른쪽 자료 읽어봤더니 0부터 20, 30까지에 해당하는 또는 30보다 지금 더 빠른 서쪽 방향 유속이 보이고 있어요. 이 얘기는 오른쪽 자료가 조금 더 남적도 해류의 세기가 강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강했다. 라니냐 시기였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왼쪽 자료는 오른쪽 자료에 비해 서쪽 방향 유속이 느려요. 즉, 남적도 해류가 비교적 약했다라는 뜻이고, 그 얘기는 곧 무역풍이 약했던 엘니뇨 시기였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는 넘어가서 해수면 높이 편차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왼쪽 자료 볼게요. 서태평양이고요. 동태평양입니다. 자,
주로 동태평양에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동태평양을 한번 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동태평양 기준으로 해수면 높이 편차가 주로 플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동태평양의 해수면 높이가 높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단 얘기는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물이 이동하는 게 평소보다 약했다라는 뜻으로 평소보다 무역풍이 약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역풍이 약한 시기 엘니뇨였다 판단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에 반해 오른쪽 자료 봤더니요. 동태평양의 해수면 높이 편차가 마이너스로 나와요. 평상시보다 해수면 높이가 낮았었다라는 뜻입니다. 곧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닷물이 평소보다 더 많이 이동했다라는 뜻입니다. 즉,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강했다. 라니냐 시기였구나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료로는 수온약층 시작 깊이 편차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수온약층의 시작 깊이 편차가 플러스였다라는 뜻은 평상시보다 수온약층의 시작하는 깊이가 깊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에 반해 수온약층 시작 깊이 편차가 마이너스였다라는 뜻은 수온약층 시작 깊이가 평상시보다 얕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수온약층 시작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혼합층의 두께도 두껍다라는 거 함께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편차에 조금 주의하면서 왼쪽 자료 먼저 보도록 할게요. 서태평양이고요. 동태평양입니다. 자, 동태평양 볼게요. 수온약층 시작 깊이가 주로 플러스 편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평상시보다 수온약층이 시작하는 깊이가 깊었다라는 뜻이고 이 얘기는 곧 용승이 평상시보다 약했다. 용승이 약한 이유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바닷물에 약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용승이 약해졌다.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약했다. 즉, 엘니뇨 시기였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아래쪽 자료 볼 건데요. 아래쪽 자료 봤더니 지금 진할수록 수온약층 시작 깊이 편차 플러스이고 하얀색일수록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자료들 한번 읽어보니 지금 나와 있는 자료가 전체적으로 서경을 뜻하고 있어요. 즉, 요거 전체가 모두 동태평양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왼쪽 자료 한번 봤더니 동태평양의 수온약층 시작 깊이 편차가 플러스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위와 동일하게 평상시보다 수온약층이 시작하는 깊이가 깊었다 라는 뜻이고 이는 곧 용승이 약했다. 즉, 따라서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으로 이동하는 물이 평소보다 적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는 곧 무역풍이 약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주로 무역풍이 약한 엘니뇨 시기 때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럼 오른쪽 자료 한번 볼 건데요. 오른쪽 자료 아까와 달리 동태평양의 수온약층 시작 깊이 편차가 주로 마이너스가 나타납니다. 평상시보다 수온약층이 시작하는 깊이가 얕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평상시보다 용승이 활발하게 일어났었다라는 뜻이고 이 얘기는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 쪽으로 많이 이동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상시보다 이 시기는 무역풍이 강했던 시기, 즉 이 시기 라니냐 시기였다 라고 판단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해수면 온도 편차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왼쪽 자료 서태평양, 동태평양입니다.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 편차 플러스 편차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평상시보다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높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는 곧 평상시보다 용승이 약했다. 즉, 무역풍이 약했었던 엘니뇨 시기였구나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에 반해 오른쪽 그래프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 편차가 주로 마이너스가 나와요. 이 얘기는 평상시보다 용승이 강했다. 즉, 이 시기 무역풍이 굉장히 강했던 라니냐 시기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해수면 온도 편차 그래프였고요. 자, 넘어와서 연직 수온 분포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세로축은 아래로 갈수록 깊이가 깊어지는 축이고요. 왼쪽, 서쪽, 오른쪽, 동쪽입니다. 즉, 바다의 단면 모습을 잘라서 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동태평양을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수온이 더 높은 곳은 왼쪽 자료입니다. 따라서 왼쪽 자료의 동태평양 표층 수온이 더 높다. 따라서 용승이 약했다. 즉 무역풍이 약했던 엘니뇨 시기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오른쪽 그래프는 동태평양의 수온이 비교적 낮습니다. 즉 용승이 강했다. 즉 무역풍이 강했던 라니냐 시기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또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연습해봤을 텐데요. 우리 수온약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수온약층은 깊이가 깊어질수록 온도가 감소하는 층입니다. 왼쪽, 오른쪽 그래프에서 수온약층의 위치를 찾아라 라고 한다면 깊이가 깊어질수록 온도가 감소하는, 즉 등온선이 조밀한 곳이 바로 수온약층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즉 여기 부분이 수온약층이겠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왼쪽 자료 같은 경우는 동태평양의 수온약층 시작 깊이가 오른쪽 자료에 비해 깊어요. 즉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용승이 약했다. 즉 무역풍이 약한 엘니뇨 시기였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그에 반해 오른쪽 그래프는요. 수온약층 시작 깊이가 왼쪽 자료에 비해 얕아요. 즉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용승이 굉장히 활발했다. 즉 무역풍이 강했던 라니냐 시기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등수온선 20도씨에 해당하는 등수온선 깊이 편차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왼쪽 자료 서태평양이에요. 동태평양입니다. 자, 왼쪽 오른쪽 자료를 한번 일단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실선과 점선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실선은 주로 플러스의 값을, 그리고 점선은 주로 마이너스의 값을 갖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왼쪽 자료 동태평양 한번 읽어봤더니 실선이 주로 나와 있습니다. 20도씨에 해당하는 등소온선 라는 뜻이에요. 자, 이 얘기는 무엇이냐? 20도씨에 해당하는 물이 관찰되는 깊이가 평상시보다 깊었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왼쪽 같은 시기에는 평소보다 용승이 약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용승이 약해요. 즉 무역풍이 약한 엘니뇨 시기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에 반해 오른쪽 그래프는요. 오른쪽 자료는 주로 마이너스의 편차가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20도씨라는 물이 관찰되는 깊이가 평상시보다 얕았었다라는 뜻이에요. 즉 평소보다 동태평양에서는 용승이 강하게 나타나서 20도씨의 물이 평소보다 얕은 곳에서 관찰되는 거고요. 용승이 강했다, 즉 무역풍이 강했던 라니냐 시기였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 자료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요 위에 있는 연직 수온 분포 그래프를 함께 읽어보시면, 함께 연관지어 해석해보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넘어가서 우리 해면기압 편차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서태평양, 동태평양의 해면기압 편차가 나와 있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A시기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건데, A시기에
동태평양의 기압은 평소보다 높았어요. 플러스 기압 편차 나오고요. 서태평양에서는 마이너스의 기압 편차 나옵니다. 그리고 B는요. 동태평양에서는 해면 기압 편차가 마이너스로 나오고 서태평양에서는 기압 편차가 플러스로 지금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먼저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동태평양에서 기압이 플러스 편차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A 볼게요. 동태평양에서 평상시보다 기압이 더 높게 관측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평상시보다 공기가 하강기류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강기류가 더 강하게 발달한다라는 얘기는 즉 해수면의 온도가 평상시보다 낮았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수면의 온도가 평상시보다 낮았었다라는 얘기는요. 평소보다 용승이 강했다. 즉 무역풍이 강했었다. 즉 이 시기 라니냐 시기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 B는요. 동태평양 기압 편차가 마이너스예요. 동태평양의 해면 기압이 평상시보다 낮았었다라는 뜻이고요. 동태평양에선 기본적으로 하강기류 발달한다 했어요. 근데 기압이 평소보다 낮아지게 됨에 따라 하강기류 자체도 함께 약해지게 되겠고요. 이 얘기는 해수면의 온도가 평상시보단 높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수면의 온도가 평상시보다 높은 이유는요. 평소보다 용승이 약했기 때문에 즉 평소보다 무역풍이 약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B식이 바로 엘니뇨 시기였다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B시기는 엘니뇨, A시기는 라니냐다 판단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럼 넘어가서 우리 강수량 변화 보도록 할 건데 강수량 변화와 구름 양의 편차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왼쪽 자료 먼저 읽어보도록 할 건데 진할수록 강수량 증가하고 연할수록 강수량 감소합니다. 자, 열대 태평양이고요. 동태평양, 서태평양입니다. 자, 동태평양 읽어봤더니 지금 평상시보다 강수량이 증가해요. 자, 그 얘기는 뭐야? 평상시보다 기압이 낮아졌었다라는 뜻입니다. 기압이 낮아진 이유는요. 평상시보다 해수면의 온도가 수온이라고 하겠습니다. 평상시보다 수온이 높았기 때문이고 수온이 높은 이유는 평소보다 용승이 약했기 때문. 즉, 이 시기 무역풍이 약한 엘니뇨 시기였다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자료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 지금 동태평양의 강수량이 평소보다 감소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강수량이 감소했다. 자, 강수량이 감소했다라는 뜻은요. 조금 더 기압이 높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고기압이 나타나던 동태평양 기압이 좀 더 높아졌기 때문에 강수량이 더 줄어들었다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기압이 높아진 이유는요. 우리 해수면의 온도가 수온이 평소보다 낮았기 때문. 수온이 낮은 이유는 평소보다 용승이 강했기 때문. 즉, 용승이 강했던 이 시기 바로 무역풍이 강했던 라니냐 시기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강수량 편차 자료였고요. 우린 넘어가서 서태평양 적도 부근의 수증기량 편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태평양이 나와서 조금 낯설 수 있는데요. 동일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증기량이라고 나와 있는데 수증기는 우리 비가 많이 내릴 때 수증기량도 주로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거의 강수량 자료와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료 보도록 할게요.
가로축은 시간이고요. 세로축은 수증기량 편차입니다. 플러스로 갈수록 수증기가 많아져요. 플러스로 갈수록 비 많이 내리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A식이 봤더니 서태평양의 수증기량이 이 식이 마이너스 편차 나왔어요. 즉 서태평양에서 평소보다 수증기가 적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뜻은 서태평양에서 비가 평소보다 적게 내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서태평양에서 원래는 상승기류가 나타났었어요. 그러면 이 A라는 시기, 수증기가 줄어들었던 이 시기에는 존재했었던 상승기류가 강해졌다는 걸까, 약해졌다는 걸까? 약해졌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평소보다 기압이 높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시기 평소보다 서태평양의 수온이 낮았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태평양의 수온이 낮아졌다라는 얘기는 동태평양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즉, 따라서 평상시보다 동태평양의 수온이 높았을 때는 용승이 약했던, 즉 무역풍의 세기가 평소보다 약했던 바로 엘니뇨 시기다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A, 엘니뇨 시기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에 반해 B는 오른쪽 그래프로 볼게요. 자, 오른쪽 그래프에 B를 한번 봤더니 서태평양 수증기량 편차가 플러스 편차가 나와요. 서태평양에서 수증기가 평소보다 많았다는 뜻입니다. 즉, 비가 더 많이 내렸었다라는 뜻이고요. 그렇다면 원래 서태평양에서 존재했었던 상승기류가 B 시기에는 평소보다 더 강해졌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면 수증기 많다라는 얘기는 비 많이 내렸다라는 뜻이니까. 자, 그렇다면 상승기류가 더 강해졌다라는 뜻은 서태평양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온이 높아졌다라는 얘기는 동태평양의 수온이 낮아졌다라고 연관 지을 수도 있고요. 또는 서태평양의 수온이 높아졌다라는 얘기는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으로 따뜻한 물들이 더 많이 이동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됩니다. 즉, 무역풍이 강했구나. 이 시기 라니냐였다 라고도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서태평양의 수온이 높아짐에 따라 동태평양은 수온이 낮아질 거다. 요렇게도 한번 풀어볼게요. 서태평양 수온이 높아졌을 때는 동태평양 수온이 낮아졌을 때일 겁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평상시보다 용승이 강했다.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강했던 라니냐 시기였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B 시기 라니냐 시기였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적외선 에너지 방출량 편차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이 자료는 인공위성 자료에서 본 겁니다. 자, 왼쪽 서태평양, 오른쪽 동태평양이에요. 조금 시간에 따라 달리 나타나긴 하나 대체적으로 지금 마이너스 편차가 관찰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편차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인공위성에서 관측하기를 평소 적외선 에너지 방출량이 마이너스 편차 나왔습니다. 즉, 인공위성에서 동태평양을 관찰할 때 평소보다 적외선 에너지 방출량이 적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평상시보다 동태평양을 측정할 때 더 높은 고도를 측정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즉 동태평양에서는 평소보다 구름의 양이 증가했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구름량이 증가했어요. 기압이 어떻게 됐다란 뜻이죠? 그쵸? 기압이 낮아졌다. 즉 상승기류, 원래 동태평양에서는 하강기류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 하강기류가 조금 약화됐다.
기압이 낮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압이 낮아졌다는 우리 수온으로 연결 지을 수 있죠? 자, 기압이 낮아진 이유는요. 평상시보다 동태평양의 수온이 높아졌기 때문에. 즉, 평상시보다 동태평양에서 용승이 약해졌기 때문에. 즉, 평소보다 무역풍이 약해졌기 때문에. 즉, 이 시기 엘니뇨 시기에 관찰되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적외선 에너지 방출량 편차 그림이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워커순환 모식도인데요. 왼쪽은 엘니뇨 자료이고 오른쪽은 라니냐 자료입니다. 먼저 엘니뇨 시기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불고 있는 이 무역풍이 약해지게 되면서 따뜻한 물들이 서태평양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요 따뜻한 물들의 해역이 비교적 동태평양 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따라서 따뜻해진 곳의 위치가 동태평양 쪽으로 조금 더 이동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 상승기류가 나타나는 위치도 동태평양 쪽으로 조금 이동하게 됩니다. 엘니뇨 시기 워커순환의 모식도였고요. 오른쪽 그래프에서는요. 동태평양 원래 존재했었던 하강기류 더 강해지고 서태평양에서 원래 존재했었던 상승기류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됨에 따라 워커순환이 더 강화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식도 라니냐 시기의 워커순환 모식도였어요.